오늘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는 강풍을 동반한 최대 12인치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정전 등 폭설에 따른 피해도 우려됩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이틀 연속으로 추가 봉쇄 조치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라면 크리스마스 직후에 봉쇄령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 유색인 중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흑인 성인의 35%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를 통해 조작 선거 주장을 지속하면서 대선 불복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글로벌 뷰티 전문 업체 키스 프로덕트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5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2만 1,665명 늘어난 1,726만 7,124명, 사망자는 2,259명이 늘어 31만 3,351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8,243명이 늘어 84만 2,455명, 사망자는 68명이 늘어 3만 5,901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4,633명이 늘어나 42만 4,002명, 사망자는 111명이 늘어 18,116명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는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최대 12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5년 만에 최대의 적설량이 예보됐습니다. 정전 등 폭설에 따른 피해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시와 서중부 롱아일랜드 지역에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눈폭풍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6에서 12인치 내외입니다. 바람은 최대 시속 50마일까지의 돌풍이 불고 앞이 안 보이는 눈보라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주의 경우는 버겐 카운티 등 14개 카운티에 내일 오전까지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중남부 뉴저지에는 8에서 14인치, 버겐, 패세익, 모리스 카운티 등 북부 뉴저지 지역에는 12에서 18인치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뉴저지 북부, 펜실베니아 근방은 최대 2피트까지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온은 화씨 30에서 33도로 예보됐지만 체감 온도는 이보다 훨씬 낮아 화씨 10도에서 24도로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17일의 경우 기온이 더 내려가서 최저기온이 화씨 21도 내외, 체감온도는 5에서 6도 정도 더 낮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이번 폭설은 거의 5년 만에 가장 큰 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동안 많은 눈이 내린 후 내일 아침에는 출근길 대란이 예상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주정부 등 국가기관에 비상사태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시 저녁 식당의 오픈 레스토랑 야외 영업을 16일 오후 2시부터 중단했습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이틀 연속으로 추가 봉쇄 조치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현재 상태로라면 크리스마스 직후에 봉쇄령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5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봉쇄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추세라면 크리스마스 직후에 봉쇄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주 시장은 전날인 14일에도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수준외로 봉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드블라주 시장은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 3월부터 6월 초까지 내려졌던 봉쇄령, 즉 비필수 업종의 재택근무령과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드블라주 시장은 백신 개발로 엄청난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현재의 확산세를 멈추는 작업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뉴요커의 생명을 구하고 병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색인 중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흑인 성인의 35%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기구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흑인의 35%는 과학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다고 판정하고 무료로 광범위하게 보급되더라도 절대로 또는 아마도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흑인들 가운데 71%는 부작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절반은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까 우려된다고 밝혔고 48%는 백신 일반에 불신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보고된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의 40%는 흑인과 라티노입니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의 연구에서는 흑인 성인의 48%, 라티노 성인의 36%가 백신 개발자들이 인종 특성을 고려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에 대한 이런 거부감 또는 망설임은 집단 면역의 최대 걸림돌이 되리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애덤스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적절한 수의 소수인종이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해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과 함께 일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단장은 흑인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최근 같은 연구소 소속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이끈 흑인 여성 키즈미키아 코베트 박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것이 흑인들에게 백신 개발 절차를 신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자사 백신은 이미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의 백신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이자의 백신은 코로나19 증상이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데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더나의 백신은 그에 더해서 아예 코로나19 감염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5일 CNN은 모더나가 식품의약국에 추가로 제출한 서류에서 자사 백신이 코로나19 증상의 발현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 질환을 포함해 증상이 나타나는 수준으로 감염이 진전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만 입증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더나의 백신은 두 번째 접종을 한 지 14일 이후부터 중증을 앓는 것을 막아주는데 94.5%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더나는 또 증상이 있는 감염뿐 아니라 무증상 감염까지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더나의 연구진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백신이 감염률을 낮췄는지 파악하기 위해 매번 백신 접종 전 시험 참여자들의 코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했습니다. 모더나의 백신은 4주 간격을 두고 2차례 접종해야 합니다. 그 결과 첫 검사 때 음성이 나온 사람들 중 백신을 맞은 집단에서는 14명이, 위약을 투여한 집단에서는 38명이 2차 검사 때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증상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더나는 위약 투약 집단과 비교해 백신을 접종한 집단에서는 약 3분의 2 정도 적은 사람이 2차 검사 때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첫 투약 뒤 일부 무증상 감염이 예방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FDA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내일 모더나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권고할지 결정합니다. 하원이 의회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이제까지 연설을 할 때는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것을 허용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의원들이 마이크 앞이나 연설을 할 때도 예외 없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15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의회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했다며 마이크 앞에서 발언하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제 하원에서는 예외 없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발언하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것을 질서와 예의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7월 하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서 의무로 격상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의장이 퇴장을 지시할 수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연설을 할 땐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이 TV로 시청할 때 의원들의 입술 움직임을 읽을 수 있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상하원에서는 이제까지 최소 3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가운데 15명이 지난달 이후에 감염된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됩니다. 의사당 주치의는 이달 초 의원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다른 사람과 있을 땐 마스크를 써야 한다면서 첫 마스크가 아닌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21년 상원 주도권을 결정할 조지아 결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2석을 모두 차지해야 총 50석으로 상원 주요 안건의 결정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도 목숨을 건 듯 투표하라며 독려하고 있습니다. 15일 바이든 당선인은 유튜브 조 바이든 채널로 중계된 조지아 애틀랜타 드라이브인 연설에서 당신의 목숨이 걸린 것처럼 투표해야 한다며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라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조지아는 1996년부터 줄곧 공화당 후보에게 대선 표를 몰아줬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1월 3일 대선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당신들이 조지아에서 행사한 500만여 표를 없애버리려 한다고 비판하고 이 지역 현역으로 있는 공화당 켈리 레플러, 데이빗 퍼듀 상원 의원을 겨냥해 당신들의 공화당 상원 의원 2명은 이를 좌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 사실을 다가오는 1월 5일 결선 투표일에 기억하라며 어쩌면 공화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텍사스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텍사스는 경합주 4곳의 대선 결과 무효화 소송을 이끈 주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인 존 오소프, 레피얼 워녹 후보를 거론하며 그들은 조지아를 대표하기 위해 선거를 치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1월에 조지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투표한 것처럼 이제 한 번 더 그 일을 할 때라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번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향후 상원 주도권이 공화당과 민주당 중 어느 쪽에 갈지가 좌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를 통해 조작 선거 주장을 지속하면서 불복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압승으로 결론난 각주의 선거인단 투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위터에 유권자 사기에 대한 엄청난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이런 일은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투표기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며 너무나도 잘못됐고 터무니없다면서 압도적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범죄에 손대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14일 각주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에게 306명의 선거인단을 안겼는데도 기존의 사기 투표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또 다른 트윗에선 미시간 투표기 오작동률 68%, 많은 트럼프 표가 바이든에게 보내졌다고 하면서 이 가짜 선거를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둘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도 선거인단 투표가 헌법적 절차의 일부분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켈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투표는 헌법상 1월 20일에 이르는 헌법적 절차의 한 단계였다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소송 등 이의 제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헌법상 마지막 절차인 내년 1월 6일 상하원의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로도 해석됐습니다.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 대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해외에 주둔 미군 숫자를 줄일 수 없도록 했는데요. 백악관은 법안에 우려를 일으키는 조항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5일 켈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수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맥커넨이 대변인은 현재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특히 우려되는 조항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과 한국, 독일에서의 병력 철수와 배치에 관한 것이라며 우려를 일으키는 많은 조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는 행정부가 주한미군 숫자를 28,500명 이하로 줄이려 할 경우 의회 보고 절차 등으로 제동을 거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을 추진해왔습니다. 맥커넨이 대변인은 또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컨텐츠 책임을 다루는 통신품위법 230조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맥커넨이 대변인은 트위터가 중국의 선전을 계속 감시하지 않도록 허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인 글로벌 뷰티 전문 업체 키스 프로덕트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써달라며 $5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겨나가자며 $40만 달러는 민권센터에, $10만 달러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 전달됐습니다. 15일 맨하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한인 글로벌 뷰티 전문업체 키스 프로덕트가 한인 사회를 위해 $5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 가운데 $40만 달러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민권센터에, $10만 달러는 지역사회와 시니어에게 공공보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 전달됐습니다.
장용진 키스프로덕트 대표는 별도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역사적 재앙을 겪고 있는 한인 동포들과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이겨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기부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작은 정성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미흡 하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 측은 저소득 및 소외계층들의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이번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지원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신청 접수 등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CS 측은 시니어들을 위한 가정급식 프로그램과 무보험자들을 위한 의료, 정신건강 클리닉 등의 프로그램에 기부금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폭증세에 LA 한인타운도 비상입니다.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입원율이 최대 10배 폭증했습니다. 한인타운의 주요 병원들의 수용 능력도 곧 한계에 달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100여 명. 9월 말 1,000명 수준에 머물던 확진자 수가 불과 2달 만에 100% 가까이 뛰어올랐고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40여 명에 가까울 정도로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한인타운의 주요 병원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지난 10월, 9월 달에 비해서는 거의 병원 내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거의 한 10배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 환자 그 베드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채워지고 있고. 한인타운 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한인 환자 수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한 9월보다 생각하면 네. 환자 수가 한국 사람들도 2배, 3배 늘은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꾸준히 확산세는 이어졌지만 최근의 흐름은 폭증세에 가깝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한인타운 내 주요 병원들의 수용 능력도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여력이 있지만 이번 주 중으로 차병원 중환자실이 아마 풀 꽉 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 가속화되게 되면 한인타운뿐만 아니고 캘리포니아 남거지 전체의 병상 부족이 이제 예측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방역에 대한 피로감과 연말 시기가 맞물려 확산된 코로나 불감증, 그리고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추운 날씨가 코로나 확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빨라도 2월이나 3월쯤 접종이 가능한 만큼 그때까진 경각심을 높이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서로서로 감염을 예방하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이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의 초당파 의원들은 양당 간에 서로 합의된 내용만을 담은 별도의 부양책을 먼저 통과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경기 부양안은 7,480억 달러 규모로 중소기업과 스몰 비즈니스 대출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 3천억 달러와 내년 4월 1일까지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그리고 주당 실업수당 300달러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당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의 경우 지급이 오는 26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 총 4개월 동안 연장됩니다. 다만 추가 실업수당은 해당 기간 이전 실직된 경우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의회는 지난 11일 연방정부 일주일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2020-2021 회계연도 예산안과 경기부양안 처리를 위한 시한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방역업체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앞으로 5년간 마스크를 공식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방역업체 테라사이언스는 캘리포니아주 총무청이 발주한 공개 입찰에 참여해 마스크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한국 방역업체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마스크 납품 업체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년 동안 마스크 공급에 문제가 없으면 추가로 4년간 납품이 보장되고 한국산 마스크는 캘리포니아 초중고교와 대학, 병원과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연방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15일 호주의 제약회사 엘루미 개발한 코로나19 진단 키트는 FDA 승인을 받고 조만간 미국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엘룸의 진단 키트는 코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한 뒤 스마트폰에 부착한 진단 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고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가격은 $30 정도이고 의사의 처방 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연말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뉴욕주 경찰은 각 지역 경찰도가 합동으로 주내 모든 지역에서 17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벨트 미착용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합니다. 앞서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4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DMV는 15일 최근 주 차량국을 사칭한 문자를 보내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에 스미싱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모든 뉴욕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며 링크를 보내거나 리얼 아이디로 교체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전까지 1인치 미만의 눈이 이어진 후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 섭씨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토요일도 때때로 구름이 끼고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